남편의 장례식장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 남편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50년 결혼 생활.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장례식장 입구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조용히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고급스러운 핸드백, 절제된 움직임, 그리고 영정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터져나온 진심 어린 울음소리. 박순희는 상주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5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영정 앞에서 흐느꼈습니다. 마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것처럼 온몸으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아들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변호사답게 침착한 목소리로 신원을 묻는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여자가 가방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김철수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로 보이는 빛바랜 사진. 철수의 얼굴엔 순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간절한 눈빛. 순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다리에 힘이 풀리며 비틀거리는 순간 옆에 있던 친구 영숙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장례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문객들의 수군거림, 친척들의 당황한 표정들. 그제야 순이는 자신이 서 있는 이 장소를 제대로 인식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대형 장례식장 3층 VIP홀. 사흘 전까지만 해도 남편 철수는 아침 식탁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순이는 철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도 새로 담근 것으로 내놓았습니다. 철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침을 먹었고 현관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등산 모임에 간다고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3번씩 다니던 그 모임. 2시간 후 순이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119 구급대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등산로에서 쓰러졌다고,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순이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을 때 그의 표정만으로도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이송 중에 심정지가 왔고 심폐소생술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웃으며 밥을 먹던 사람이 이제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니. 아들 민준과 딸 수진이 달려왔고 세 사람은 영안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장례 준비는 정신없이 진행됐습니다. 철수가 다니던 회사 사람들이 찾아왔고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동창의 친구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철수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성실했는지, 가정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순이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 동안 철수는 단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술자리도 거의 하지 않았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시간을 보냈고 명절엔 친척들을 챙겼습니다.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이에게 비싼 선물을 사준 적은 거의 없었지만 그것이 불만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매달 생활비를 빠짐없이 줬고 아이들 교육비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국내 여행은 꾸준히 다녔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순이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철수와 함께한 50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두 아이를 잘 키웠고 손주도 셋이나 됐습니다. 노후도 든든하게 준비해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정 앞에서 우는 저 여자는 누구입니까? 철수를 안고 있는 사진 속 아기는 누구입니까?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관계냐고, 왜 그런 사진을 가지고 있느냐고. 여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지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김철수 선생님께 평생 빚을 진 사람이라고, 선생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고. 순이의 딸 수진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대학 교수답게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장례식장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고 일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무슨 추태냐고. 당장 나가라고. 하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은 고인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을 뿐이라고. 이것은 자신의 권리라고. 그 말에 순이가 손을 들어 소란을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자고. 장례식이 끝난 후에 따로 만나자고.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한번 영정에 절을 올리고 조용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장례식장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철수의 유품들이 놓인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들. 1978년 봄에 찍은 결혼사진이었습니다. 27의 철수와 25의 순이. 둘 다 수줍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맞선으로 만나 석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당시엔 그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사랑보다는 조건으로 시작한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정이 들었고 존중이 생겼고 신뢰가 쌓였습니다. 순이는 철수를 완벽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976년 지은이 말한 사진 속 연도였습니다. 그 시기 철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순이와 만나기 2년 전입니다. 대학생이었을 시기입니다. 순이는 철수의 대학 시절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과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어보면 대답은 했지만 스스로 꺼내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순이도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대학 동창회를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한 친구도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옛날 이야기가 나오면 애매하게 얼버무렸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하지 말자고, 철수를 믿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그 세월이 거짓일 리 없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오후였습니다. 대부분의 조문객이 돌아가고 가까운 친척들만 남았습니다. 순이는 민준, 수진과 함께 장례식장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지은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고. 하지만 선생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하고 싶었다고. 순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우리 남편과 어떤 관계냐고. 지은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1976년 봄,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정미란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문학을 전공하던 총명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강압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당시엔 그런 일을 신고할 수도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손가락질 받던 시대였습니다. 미라는 학교를 그만둬야 했고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김철수였습니다. 미란과 같은 동아리 후배였던 철수는 우연히 그녀의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비를 대주고 월세방을 구해주고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은이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1976년 8월에 태어났습니다. 철수는 지은이 태어난 후에도 계속 도왔습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
미란이 아이를 키우며 생활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했습니다.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전부냐고, 아버지와 그 미란이라는 사람 사이에 다른 관계는 없었느냐고. 지은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고, 선생님은 그저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뿐이라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왜 50년 동안 숨긴 거냐고.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1978년 철수가 순이와 결혼할 때 미란이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새 가정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철수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결혼 후에도 조용히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자라는 과정도, 대학에 가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모두 지켜봤지만 말입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왜 혼자 그 짐을 짊어졌을까? 왜 함께 나누지 않았을까? 자신을 믿지 못한 걸까? 지은이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1976년부터 최근까지의 입출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송금된 금액들. 크지 않은 액수지만 50년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은 기록이었습니다. 편지도 있었습니다. 철수가 미란과 지은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수시통이 시간순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1982년에 쓴 편지였습니다. 지은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철수의 단정한 글씨체로 축하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입학 축하금을 보낸다는 내용,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는 말. 1988년 편지에는 지은이 중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다는 소식에 대한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자신의 딸 수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둘 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기쁘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1994년 편지는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지은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란이 혼자 키운 결실이 이렇게 아름답게 맺혔다며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유학 지원, 박사학위 축하, 교수 임용 축하, 결혼 축하. 지은의 인생 중요한 순간마다 철수는 곁에 있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지는 않았지만 편지와 후원으로 함께했습니다. 수진이 편지를 읽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은을 향한 애정도, 미란을 향한 존중도, 그리고 가족을 향한 배려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3개월 전에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미란의 사망진단서였습니다.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유언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지은에게 전하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선생님께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하라고,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 모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선생님은 진정한 은인이라고. 그리고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란이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지은도, 민준도, 수진도 모두 숨을 죽이고 읽었습니다. 미란은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철수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강압적인 상황에 처한 게 아니었다고.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당시엔 그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순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지은의 친아버지는 누구란 말입니까? 철수는 정말 아무 관련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비밀이 더 있는 걸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생모의 일기장도 있다고, 그걸 읽어보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내용이 충격적일 수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순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친구 영숙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진실이 뭐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5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믿는다고. 지은이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미란이 평생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1976년부터 시작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일기장의 첫 장이 펼쳐졌습니다. 1976년 1월의 기록이었습니다. 미란의 떨리는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박재현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재벌가의 삼남이었습니다. 미란과 재현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재현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미란이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재현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아이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책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란이 거부하자 협박했습니다. 거짓 주장으로 그녀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란은 두려웠습니다. 재벌가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학교를 자퇴하고 연락을 끊고 숨어 지냈습니다. 3월의 일기에는 김철수가 등장했습니다. 동아리 후배였던 철수가 우연히 미란을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미란은 그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재현의 이름을 숨기기 위해 강압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와주겠다고만 했습니다. 4월부터 철수의 도움이 시작됐습니다. 월세방을 구해줬습니다. 병원비를 대줬습니다. 생활비를 보내줬습니다. 미라는 감사하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거짓말로 도움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8월 지은이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혈액형은 AB형이었습니다. 우연히도 철수와 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재현도 AB형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지은이 자라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첫걸음마, 첫말,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입학. 그 모든 순간마다 철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1978년 일기에는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철수가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라는 축하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이제 도움이 끊길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꾸준히 연락했습니다. 후원도 계속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이 일을 말하지 않겠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그렇다고. 미라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선량한 철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1985년 일기에는 재현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우연히 신문에서 그의 결혼 소식을 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벌가 딸과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미라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합격했고 유학도 다녀왔고 교수가 됐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철수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2024년 미란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지은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김철수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선생님이 진정한 아버지였다고, 그리고 생물학적 아버지는 박재현이라고, 하지만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고. 순이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았습니다. 철수는 결백했습니다. 단지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뿐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묵묵히, 대가 없이, 순수한 선의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철수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정리해야 할 유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민준과 수진도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류함을 열고 책장을 정리하고 서랍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오래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76년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 출생 증명서, 예방접종 기록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읽어내려가던 그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한 문장에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산모 정밀환의 혈액형 O형, 태아 추정 혈액형 AB형이라는 기록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훈련된 민준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혈액형 유전 법칙을 떠올렸습니다. O형과 O형 부모 사이에서는 O형이나 O형 자녀만 가능합니다. AB형 자녀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은은 AB형이었습니다. 미란의 일기에서 언급됐던 박재현도 AB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김철수도 AB형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시 강압적 상황을 만든 선배가 O형이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지은의 친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박재현이 진짜 아버지라는 미란의 고백이 사실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가능성도 떠올랐습니다. 혹시 아버지 김철수가 진짜 친아버지는 아닐까? 미란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또 다른 거짓말이 있는 건 아닐까? 50년간 숨겨온 더 큰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민주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순이가 다가왔고 수진도 함께 모였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혈액형 유전의 원리,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막 안정을 찾았던 마음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철수를 믿기로 했었습니다. 그가 결백하다고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고, 과학적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DNA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검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서재에서 더 많은 서류를 뒤졌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철수가 남긴 메모, 일기, 편지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 나왔습니다. 철수의 대학 시절 수첩이었습니다. 1975년부터 1978년까지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수업 시간표, 과제 목록, 동아리 활동 일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976년 3월의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란 선배병원 동행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병원 관련 메모들이 계속됐습니다. 산부인과 예약, 영양제 구입, 월세 납부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단순한 기록들이었지만 철수의 성실함이 느껴졌습니다. 꼼꼼하게 메모하고 빠짐없이 챙기고 책임감 있게 행동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순이는 친구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영숙은 바로 받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영숙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만나자고, 함께 생각해보자고.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순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철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맞선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수줍은 미소, 결혼식 날에 떨리는 손, 처사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쁜 얼굴. 그 모든 순간이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거짓말의 일부였을까요? 순이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영숙과 함께 지은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지은의 남편 박재훈도 함께 왔습니다. 네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 모였습니다. 순이가 어제 발견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혈액형 기록을 보여주며 질문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정말 철수와 미란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확신하느냐고. 지은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최근에 진행한 검사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지은과 박재현 사이의 친자 확률 99.99%. 지은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박재현이 맞았습니다. 김철수가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은은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왜 DNA 검사까지 했을까요?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생모가 돌아가시기 전 진실을 말해줬다고 합니다. 박재현이 친아버지라는 것, 김철수 선생님은 그저 은인일 뿐이라는 것. 하지만 확신하기 위해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박재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설득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고, 그리고 책임을 물으려는 게 아니라고. 검사 결과가 나온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재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48년 만에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지은은 재현을 용서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증오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 미래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선생님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지은은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족들께 진실을 알리는 것이 선생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이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진실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남편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지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이 제안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정리하고 앞을 보자고. 철수가 남긴 유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의 뜻을 이어가자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란이 남긴 또 하나의 편지였습니다. 김철수에게 보내려다 보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미란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다는 말, 하지만 선생님의 선의는 진짜였다는 말, 그 선의가 자신과 딸의 인생을 구했다는 말,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도운 사람이 자신들뿐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도 돕고 있었다는 것, 미란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1985년쯤이었습니다. 미란이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미혼모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여성도 김철수에게 도움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란은 더 조사해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철수에게 들키지 않게.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철수가 여러 한부모 가정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필요할 때 지원하고 조용히 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순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선한 사람이었다니. 민준과 수진도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한 것입니다. 순이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철수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이번엔 은행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민준이 은행에 요청해서 받은 50년치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놀라운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매달 여러 계좌로 돈이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각각 다르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어떤 계좌는 10년 넘게 송금이 이어졌고 어떤 계좌는 최근까지도 송금이 계속됐습니다. 민준이 계좌 정보를 추적했습니다. 변호사 인맥을 동원해 조심스럽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밝혀냈습니다. 계좌 주인들의 신원을. 한미영, 1985년부터 2003년까지 후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미혼모로 아들을 키웠고 철수의 도움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들은 지금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선영, 1992년부터 2010년까지 후원받았습니다. 딸을 혼자 키우며 힘들어했는데 철수가 학비를 지원해줬습니다. 딸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수정, 2001년부터 최근까지 후원받았습니다. 쌍둥이를 키우며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철수가 꾸준히 생활비를 보내줬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단은 계속됐습니다. 총 37명의 한부모 가정이었습니다. 철수는 50년 동안 이들을 조용히 도왔습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떤 자랑도 하지 않고. 수진이 계산해봤습니다. 50년간 후원한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억 원이 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중산층 가정에서 쉽게 낼 수 있는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순이는 이해했습니다. 왜 철수가 항상 검소하게 살았는지, 왜 큰 집으로 이사하지 않았는지, 왜 해외여행을 자주 가지 못했는지, 왜 자신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지 못했는지. 그 돈을 모두 더 필요한 곳에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순이는 철수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앉아있던 의자에 앉아 남편이 보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 산책로.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철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도운 사람들을 떠올렸을까요?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을까요? 자신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서랍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그 안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순이 앞으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철수의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철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됐습니다. 50년간 함께해줘서 고맙다는 말, 순이가 있어서 행복했다는 말, 다음 생에도 함께하고 싶다는 말, 그리고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비밀을 지켜서 미안하다는 말,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느꼈다고, 그 일을 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고, 순이도 이해해줄 거라고 믿었다고. 지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미란과 지은을 도우며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웠다고, 그 경험이 민준과 수진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됐다고, 지은을 딸처럼 여겨달라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철수의 마지막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속 이어가 달라고, 혼자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지은과도 함께.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고, 우리 가족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사랑한다고. 순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순이는 민준, 수진과 함께 철수가 도왔던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7명의 명단을 하나씩 확인하며 연락했습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한미영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순이 일행을 보자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김철수 선생님의 부고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985년 23세 나이에 미혼모가 됐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김철수를 알게 됐습니다. 철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줬습니다. 생활비, 육아용품, 병원비.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18년간 후원했습니다. 미영의 아들은 지금 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키운 아이라는 편견을 이겨내고 훌륭한 의사가 됐습니다. 그 모든 것이 김철수의 도움 덕분이라고 미영은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박선영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며 식당에서 일했는데 철수가 학비를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딸이 교사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만난 최수정은 쌍둥이 엄마였습니다. 2001년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철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후원해줬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37명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김철수가 나타났고, 묻지 않고 도와줬고, 자랑하지 않았고, 존중해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수의 얼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관을 통해 익명으로 후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번 만났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항상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감사 인사도 사양했습니다. 그저 잘 살기를 바란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진정한 선행이었습니다. 순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남편을 새롭게 알아갔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몰랐던 면모들이었습니다. 철수는 집에서는 과묵한 가장이었지만 밖에서는 조용한 영웅이었습니다. 민준과 수진도 감동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철수가 도운 사람들을 모두 모아 추모 모임을 하자고, 그의 선행을 기억하고 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를 만들자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한 달 후 추모 모임이 열렸습니다. 37가정 중 참석 가능한 28가정이 왔습니다. 작은 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철수의 영정 사진이 앞에 놓였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철수 선생님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든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지은도 있었습니다. 순이가 초대했습니다. 지은도 후원받은 사람 중 하나니까요.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줬습니다. 48년간 받은 사랑에 대해. 순이가 마지막으로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제야 알게 됐다고, 그가 진정한 영웅이었다고.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의 뜻을 이어가고 싶다고, 재단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함께 해달라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자고, 김철수 선생님의 유산을 계승하자고. 3개월 후 철수 장학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순이가 이사장을, 민준이 법률 고문을, 수진이 교육 프로그램 총괄을, 지은이 상임이사를 맡았습니다. 놀랍게도 박재현 회장이 연락해 왔습니다. 지은의 생물학적 아버지였습니다. 재단에 거액을 기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설득했습니다. 돈에는 죄가 없다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그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재현은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정기 후원자로 등록했습니다. 지은을 딸로 인정하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지은은 고민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로는 인정하지만 진짜 아버지는 김철수라는 것. 재현도 동의했습니다.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김철수야말로 진정한 아버지라고.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철수가 도왔던 37가정이 후원자가 됐습니다. 그들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50년간 조용히 선행을 이어온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유산을 계승하는 가족의 이야기. 감동적인 기사들이 나갔습니다.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뜻있는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6개월 만에 재단은 100개 가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1년 후에는 500개 가정으로 늘었습니다. 순이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준과 수진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됐습니다. 지은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진짜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지은도 순이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서 둘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냐고. 순이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이제 진짜 가족이라고. 철수가 딸처럼 여긴 사람이니 자신도 딸로 여기겠다고.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그리던 말이었습니다. 순이도 울었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철수의 사진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사진 속 철수는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옳았다고,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이 맞았다고, 우리가 그 증거라고. 1년 후 재단 창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500개 가정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순이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남편 김철수는 평생 조용한 영웅으로 살았다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을 행했다고,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가 그런 영웅이 될 수 있다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이는 단상에서 내려와 가족들과 포옹했습니다. 민준, 수진, 그리고 지은. 네 사람이 함께 철수의 사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저녁 무렵 순이는 혼자 철수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하다고, 당신이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다고, 자랑스럽다고. 순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영웅, 김철수 1949년부터 2024년. 사랑과 선행으로 세상을 밝힌 사람.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문구였습니다. 남편을 정확히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묘지를 물들였습니다. 순이는 일어서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다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겠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이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재단 직원이었습니다. 새로운 후원 신청이 50건이나 들어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이는 웃었습니다. 바쁘겠다고 하지만 기쁜 일이라고. 철수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철수를 만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철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순이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고, 당신이 자랑스럽다고, 다음 생에서도 함께하고 싶다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순이는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일이 있었습니다. 철수의 유산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선행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김철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신이, 그의 사랑이, 그의 선행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불멸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